네, 토크쇼 준비를 위해 저희 자연대 학생회는 전공 및 진로 설계와 관련해서 평소 학부, 학과 교수님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 공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제가 한 분씩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학과 학과장님이신 김유라 교수님, 물리학과 김튼튼 교수님, 화학과 이승구 교수님, 생명과학부 신만균 교수님, 스포츠과학부 이한준 교수님, 네, 학생 패널부는 자연대 학생의 기획국장인 물리학과 3학년 임희진 학생, 수학과 체육부장을 맡고 있는 수학과 2학년 유주호 학생, 생명과학부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생명과학부 2학년 최수현 학생, 스포츠과학부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운동건강관리전공 3학년 이동형 학생. 네, 자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이 매우 서먹서먹한 이 분위기를 살짝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자인 제가 먼저 OX 퀴즈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준비된 OX 퀴즈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행사 참여를 위해 평소보다 메이크업, 의상 등 외모에 좀 신경을 썼다. 그렇다 아니다. 들어주세요. 아, 네, 역시 다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아, 네. 그럼 스포츠과학부 이한준 교수님은 신경을 안 쓰신 건지. 아, 네, 그 스포츠과학부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동의하시나요? 원래 이렇게 입고 수업을 들어가시는지. 아,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 한번 네 작동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데, 네, 네, 거짓말 탐지기가 준비가 돼 있어서, 잠시만요. 네, 저희 전기 모드, 진동 모드 두 가지 있는데 어떤 거 하시? 네, 스포츠과학부 학생들이 또 전기 모드로 하자고 해서 전기 모드로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손 넣어주시고, 네, 네, 넣으시고, 네, 자리 맞춰주시고, 네, 제가 네, 오늘 메이크업에 신경을 썼다, 안 썼다, 쓰셨나요? 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안 쓰셨군요.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안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 네, 네. 제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 빠르게 자리로 돌아가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학 재학 시절 인싸였다, 그렇다 아니다. OX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싸였다. 지금 바로 들어주시면 된다. 대학 시절 인싸였다. 아, 네, 다들 힘들어 보이시.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방금 이한준 교수님을 뵀는데 인싸셨을 것 같았는데 조금 아니셨군요. 네. 김윤아 교수님 또 인싸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고 신만균 교수님도 좀 인싸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제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대학 재학 시절 C 이하 학점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민감하실 수. 다 있으세요? 있으면 동그라미고 없으면 X 해주시면 됩니다. 다. 아유, 네. 김튼튼 교수님은 역시 완벽하십니다. 네,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엑스퀴즈가 원래 더 있었는데 세 개만 진행하고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OX 퀴즈는 마치고 그럼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자연대학생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가급적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는 학생 패널의 질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답변 시간 1분을 초과할 경우 제가 이 벨소리와 함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얄밉게 쳐도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패널 다들 준비됐나요? 네, 바로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38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물리학과 3학년 임희진입니다. 먼저 물리학과 김튼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울산대학교 물리학과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울산대학교 물리학과의 매력은 가장 큰 매력은 우선 훈훈한 교수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뭐 학교 다닐 때 인사했던 저뿐만이 아니라 저기 보이시죠? 저희 부학장님 저기 교수님 같지 않으시잖아요. 네, 우리 추노. 네, 훈훈한 분위기. 그 다음에 교수님들 각각의 연구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 연구 장비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일 텐데 보시면 굉장히 훈훈하고 또 분위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분위기들이 저희 울산대학교 물리학과가 전국구로 거듭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물리학과 3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물리학과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물리학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든 입자 물리든 굉장히 어려운 학문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물리학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뭐 소자라든지 소재 다양한 분야에서 물리 분야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책연구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교수뿐만이 아니라 또 국가기관 혹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에도 여러분들이 취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서 물리 전공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준비만 잘 하시면은 그에 맞게 준비만 저희 교수님들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은 물리과 출신들 모두 좋은 자리에서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과 체육부장을 맡고 있는 수학과 2학년 유주호입니다. 저는 수학과 학과장님이신 김유라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석박사 전공으로 수학을 변경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김유라입니다. 많이 떨리네요.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기계공학을 공부를 했고요. 석박사 때 응용수학 쪽으로 이제 길을 전향을 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계공학을 공부하다 보면 수학 과목을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스프링 같은 거 용수철 움직임 표현할 때 뭐 삼각함수도 같은 거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학 과목들을 많이 듣게 됐고 그래서 응용수학 쪽에 재미를 느꼈어요. 이게 공식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비공식적인 이유는 저는 기계공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의 전공과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더 좋아할까 생각하다 그래 응용수학 쪽으로 해보자. 기계공학에도 이렇게 응용이 된 엄마야.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은 수학과 2학년 학생의 질문인데요.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수학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1분을 좀 넘겼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알던 수학이 아니에요. 거의 100이면 90% 이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계공학, 내가 알던
기계공학이 아니다. 그런 같은 고민을 했었고 제 친구들도 그때 당시 같은 고민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공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거를 떠나거나 아예 등 돌리거나 아예 포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본인의 길을 찾아가라. 조금씩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고 조금씩 변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계공학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응용수학의 재미를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응용될 수 있는 학문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말이 길었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화학과 이승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 화학산업의 전망과 이에 따른 화학과의 대응 방안, 그리고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과 이승구입니다. 네, 울산은 전통적인 이제 석유화학 도시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울산대학교 화학과 출신의 학생들은 이제 정유 회사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라 하면 정밀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소비재, 플라스틱 관련된 모든 회사에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이미 선배들 중에도 진출해 계신 분이 워낙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산이라든지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하다고 느낀 회사들이 최근에 R&D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R&D를 좀 면밀히 보다 보면 특히 어떤 촉매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케미스트리 업체들이 또 신생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회사,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R&D에 투자하고 있고 이쪽으로 교수님들도 힘쓰고 학생들도 배출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화학과 1학년 학생의 질문인데요. 화학과 첨단소재학부 두 개 학부만 왜 두항동 캠퍼스에 떨어져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예, 운이 좋게도 저도 부임하자마자 이제 새로운 두항 캠퍼스에서 임용을 했고요. 이제 선배 교수님들 말씀으로는 저희 학과 화학과와 첨단소재공학부가 차출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래서 더 좋은 연구를 하고 이제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많으니까 이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산학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연구 그리고 취업과 연계하라는 취지에서 캠퍼스를 옮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부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생명과학부 2학년 최수연입니다. 저는 생명과학부 신만균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생명과학을 전공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앞으로 생명과학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제가 생물과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어릴 때 꿈이 과학자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과학자지만은 좀 뭐 발명과학자, 비슷한 응용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학교 가서 이렇게 뭐 우리 수학 선생님이 넣은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당시에는 하버드 대학을 잘 몰랐고 한국에 있는 대학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을 잘 못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을 했는데 우리 때는 이제 자연 계열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생물학을 듣게 됐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생물학이 굉장히 향후에 비전이 있다. 그래서 생물학을 선택을 했고 제 지금 현재 전공 분야는 두 번째 질문은 계속 할까요? 네. 두 가지 질문이라서 생물학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혹시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파보라고 하는 과학자인데요.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인간 진화에 관한 연구로 올해 수상을 하시게 됐는데 주로 이제 고인류 이런 쪽으로 했는데 네안데르탈이 그다음에 현대 인류 데니소바인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수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특히 지노մ 생물학이 굉장히 발달함으로써 이 진화생물학뿐만이 아니고 여러 생물학 분야가 굉장히 발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여러분들의 인간의 관심사가 이제 건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건 물론 발달할 것이고요. 또 생물학은 혼자 이렇게 발달하기보다는 여러 분야하고 서로 융합적으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융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많은 대량의 어떤 빅데이터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포마틱스 이런 쪽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물학은 어느 분야도 다 트렌드가 특별히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 이렇게 각 생물학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한 분야만 이렇게 저는 이제 생물 다양성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최근에. 그 정도로 답을 하죠.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1학년 학생의 아주 진지한 고민입니다. 아직 확실한 꿈이나 정해진 진로가 없어서 막연하게 앞에 놓인 것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교수님도 이런 과정이나 문제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도 1학년 때 그 일반 생물학을 들었지만 이제 대학 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학생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념과 현실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직업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계속 이 분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된다면 직업 갖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직업 갖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에 정말 근접하게 직업을 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자세한 걸 시간 제약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스포츠과학부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운동건강관리 전공 3학년 이동영입니다. 저는 스포츠과학부 이한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이 꿈과 이 목표를 갖다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은 좀 허황되더라도 그 꿈을 생각할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있는지, 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꿈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는 조금 현실적이어야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적인 또 체계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목표라는 것은 꼭 높을 필요도 없고 내가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부는 2학년에 올라갈 때 운동건강관리 전공과 생활체육 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전공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전공 선택 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을 고려해서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공이 두 가지인데요. 생활체육 전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동안 체육과
맡아왔던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이 없는 상태를 0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이제 웰리스라고 하고 가장 안 좋은 상태를 이제 죽음이라고 봤을 때 사실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더 웰리스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생활체육 분야가 담당을 한다고 그러면 이 질병이 있거나 부상이 있는 분야에서도 우리 스포츠나 체육 분야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운동 건강 관리를 이제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주로 이제 뭐 자격증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스포츠 지도사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생활체육 지도 전공을 선택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운동 처방사라든가 아니면 선수 트레이너, 재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건강 운동 관리를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물리학과 김튼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부터 물리학과의 학과 명칭이 반도체학과로 변경되는데 학과 명칭이 변경된 배경과 전공 교육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과가 과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학교 다닐 때 연애를 좀 해봤는데 한 2번 정도 물리과 다닌다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결혼기념일 날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건 너가 싫어져서 헤어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내가 그래도 너랑 살고 있다고.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그러니까 어려운데 뭐 밥 벌어 먹고 사는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느낌 같은 느낌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축소하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반도체라는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물리학 전반에 원래부터 배웠던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더 심플하게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무 이론 중시가 아닌 실험 중시로 바꿀 계획입니다. 네. 기존 물리학과 재학생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반도체학 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학과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천체물리나 입자물리 같은 순수 이론 물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저희는 실사고시를 목표로 전문적인 응용 물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특화 전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핵심 과목들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학위에 기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학과 김유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수학과 1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저희 수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어느 분야로 취업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수학과를 졸업하면 일단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다 보니 사실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교육 분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교육 분야라 하면 대학원도 뭐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교수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교육대학원을 해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AI 대학원으로도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강사님으로 일을 하거나 학원을 실제 운영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공대 쪽으로 복수 전공하는 학생이 늘면서 금융권이나 회계학 전공하는 학생들 금융권이나 아니면 IT 분야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1학년 학생의 아주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1학년 1학기 기초 프로그래밍 같은 컴퓨터 관련 수업이 고학년에서도 더 많이 개설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앞으로
1학년 학생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요. 2학년, 3학년, 4학년에 아주 재밌는 과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학은 순수 수학 트랙, 응용수학 트랙이 있고요. 응용수학 트랙에서 프로그래밍 및 그에 대한 이론들을 탄탄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기초 프로그래밍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수리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서 파이토치 배우고요. 응용수학 세미나에서 파이썬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 캡스톤 디자인에서 R을 이용해서 통계 연습하고요. 4학년 2학기 고급 수리 계산에서 파이썬과 파이토치를 이용합니다. 제가 아까 땡을 2번 이렇게 들어갔고 좀 빨리 대답했는데 여기까지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화학과 이승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학과 2학년 학생의 질문인데요. 대학원 진학이 목적이 아님에도 랩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지, 그리고 학부생이 랩실에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원생 중에도 학부 때부터 참여해서 올라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저희 대학원생들 중에도 이제 타 연구실에 있다가 온 학생도 있고 저희 연구실에 있다가 타 교수님 밑으로 간 학생도 있고 아니면 R&D가 정말 아니다 싶은 학생은 학부 마치고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내가 R&D를 평생 직장으로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학부 마치고 취업을 할 때도 인턴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학교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인턴십이나 단기 인턴십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서 화학과와 생명과학부 학생들이 대학원에 꼭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학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대학원이 꼭 필수 코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자연과학대학 학생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자연과학대학 학생들,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많은 이런 전통적인 그런 학문들은 화공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첨단 소재 공학부, 전기 전자공학부 이런 다양한 학부들과 경쟁을 할 때 학부 마치고 경쟁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R&D를 하면 훨씬 더 그 전공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그래도 석사를 하고 취업을 하면 양적이나 질적인 어떤 취업하는 곳에 어떤 결과물이 학부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제안을 하는 거고요. 본인이 안 맞으면 학부 마치고 취업하는 것도 괜찮죠.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생명과학부 신만균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신경생물학 전공 교수가 꾸민 1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를 준비하면 미래에 제가 원하는 교수나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울산대학교에 신경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리와 수학을 좋아해서 복수 전공을 계획 중인데 좋아하는 학문인 물리학과 미래에 필요한 학문인 AI, 코딩 등 공학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네요. 사실은 여러분들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해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대학 교수 내지는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 그런 분들이 우리 아마 학부장님께서 소개를 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대학교 교수급 정도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20-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도 그렇게 하고 신경생물학 연구실이 있는지 우리 학부에 이병주 교수님이라고 신경생물학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복수 전공 해가지고 물리, 수학 이런 쪽에 제 친구 중에 생물 물리를 하겠다고 대학원 마치고 독일로 유학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물 물리 중에 전기, 생물 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포항공대에 취업을 했다가 아이가 좀 자폐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시애틀에 UW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이 있다면 그걸 지속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2015년에 CK 프로그램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때 학부생들을 데리고 외국의 그 생물학 관련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렇게 그 견학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우리 학부생들 6명인가 7명인가를 데리고 뉴욕시티하고 부근에 이렇게 견학을 갔었는데 그 중에 그 뉴욕 그 브롱스주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칼리지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의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소아 유전을 전공하시는 유태인 교수가 주임 교수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다 견학을 하고 그분이 점심을 사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점심을 우리한테 사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생물학을 하면서 인포마틱스 좀 컴퓨터를 좀 아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엄청나게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이오인포마틱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연구에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분야가 됐어요. 우리 학과에서도 그런 분야에서 교수님을 모시려고 이번에 새로운 그 교수 충원 계획을 냈고 아마 모시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질문이 많아서 3분 드렸었거든요. 네. 네, 이번 질문은 1학년 학생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기초 필수 과목으로 수강 중인 화학이 어려워요. 화학을 잘하기 위한 공부 팁이 있을까요? 교수님 혹시 뭐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화학과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학이 공부하기 아주 쉬웠던 것 같아요. 뭐냐면 생물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논리적이고 그런 프린시플을 잘 적용하면은 잘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이미 화학을 다 배웠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배웠는데 대학 가서 이 원소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따라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지금 다 우리말로 된 것들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잘 이렇게 생물학 공부하듯이 아주 차근차근 하면 좋겠다고 우리 화학과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물학 공부하듯이 잘 하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과학부 이한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부 학생들이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등을 이수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추천하시는 전공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과 학생들이 이런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전공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스포츠가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긴 잘 안 받아주긴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복지에서 가장 돈이 안 들면서 효과가 큰 게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적인 수요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체육 관련 자격증만 있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관련된 것도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두 번째는 아가복.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아이들의 그 운동에 대한 전문가는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두 개의 과를 한다면 이
자격증이나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욕심은 개인적으로 우리 제자 중에서 꼭 전공하는 과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가 있다면 수학과를 좀 복수 전공했으면, 우리 학과들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실은 운동도 알면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못 봤던 그런 가치도 찾을 수가 있고 부가가치도 굉장히 나올 수가 있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과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다못해 그런 스포츠 분석 관련된 이런 연계 마이크로 전공이라도 좀 개설을 한다 그러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하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축구, 씨름, 테니스 외에도 비육성 종목이라고 하는 운동부들이 있습니다. 비육성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울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용어 자체가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저희 학교 학칙에 대학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 테니스, 씨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종목이고, 이제 학교 교칙에 이제 비육성이라고 나와서 우리가 그 용어 쓰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학부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어요. 남녀 농구라든가 그다음에 펜싱, 뭐 양궁, 볼링, 그다음에 수영, 탁구, 뭐 그다음에 요트, 뭐 이런 종목들은 학과에서 이제 육성하는 종목들인데, 특히 이 육성 종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학비도 좀 면제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이 비육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일반 학생과 똑같이 자기 학비 내면서 공부 다 하고 6시에 수업 끝나고 나서 6시부터 이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남들 술 마시고 놀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이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전국체전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사전 경기로 펜싱 종목이 먼저 열렸어요. 근데 그 펜싱 종목에서 국가대표들을 이기고 은메달을 따는 우리 학과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박하빈 학생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박하빈 학생 있나? 없나? 아까 일어나봐. 자, 저 박하빈 학생은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저 박하빈 학생이 펜싱 2학년인데 인천체육고 나오고 저희 학과 와가지고 사실 장학금도 없고 자기 또 공부도 다 하고, 그다음에 이 운동 우리 펜싱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은 사실은 체육회에서 순회 코치 개념으로 이제 교통비 주면서 하는데, 그 순회 코치도 사실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라고 저기 정자항에 있는 학교 있는데 거기까지 매일 학교 끝나면 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전 은메달, 그다음에 펜싱부 저희 같이 있는데 단체전 동메달을 땄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우리 학과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학생 여러분들하고 자연대회 약간 이런 꼭 뭐 축구, 테니스, 씨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학과에서 육성하는 비육성 종목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서 5개 학부, 학과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중 한 분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대표를 맡게 된 트니트니 김튼튼입니다. 네. 교수 그렇죠. 제 여러분들 말씀 주시면 제가 가장 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이 아마 온 것 같은데요. 시간 제한이 좀 있나요? 예,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강박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생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선택할 때 물리과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물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물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말 후회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뭐 1학년 때는 당연히 저희는 학부여가지고 일반 화학, 일반 생물을 들었는데 일반 화학이 저한테 맞을 것 같았지만 일반 화학 점수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생물학은 여학생들의 그
도감처럼 그리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저는 확실히 그게 물리과 스타일이라는 거를 깨닫고 그렇다면 요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제 꿈은 원래부터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교수가 꿈이 아니라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교수라는 직업이 있어서 이 교수라는 직업을 택해서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수가 되려면은 석사만 따서는 교수가 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사를 따야 되고 박사를 따서도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교수가 될 만큼 역량을 준비하는 박사 후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과 다르게 저는 박사 후 연수 과정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했고 그런데 그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꿈이 교수가 아니라 저는 연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죠. 그럼 10년 동안 연구만 하면 먹고 사는 건 어떡합니까? 제가 또 경솔했던 게 박사를 따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지 알고 결혼을 했고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힘찬인데요. 저는 튼튼이, 걔는 힘찬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건강은 여러분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서 낳아서 10년을 키우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힘듭니다. 힘든데 갑자기 목이 메네요. 네. 힘든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스포츠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돈 써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받을 수도 있고 요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특히나 대한민국에는 요즘에 많이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그게 꿈이라면 추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수가 꿈이면 물론 좋죠. 좋은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걸 하고 싶은지 재밌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만약에 교수가 꿈인 분들이 그 꿈을 이루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교수가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학회도 가서 외국인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하는 연구 분야는 나만 세상에서 하는 거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런 하나하나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종을 얄밉게 쳐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 시간 관계상 열심히 저도 1분 동안 잘 재고 쳤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패널들이 준비한 질문이 모두 끝났는데요. 네, 방청객 중에서 3분 정도만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학생분들께는 저희가 수학과 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질문. 저는 화학과 2학번 송치경이라고 하고요. 제 고민은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온 게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게 돼서 다시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꼭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게 아닌데 주변에서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대학을 오게 돼서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목표가 없을 때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지금 화과 학생이어서 제가 대표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1학년이죠. 네, 1학년 때 앉아요.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뭐 울산 지역에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 저 부울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면 이제 부모님이 야 그래도 울산대면 그래도 먹어주니까 울산대라도 가라 뭐 이런 주변에 이런 푸시로 들어온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 입장을 생각을 하면 이제 일단은 본인이 이 학과랑 정말 맞는지, 내가 평생 직업을 이 전공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다면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전과라는 것도 있고 뭐 복수 전공 뭐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트랜스퍼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 인생의 목표가 없다고 하면 이제 목표를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런 좀 근본적인 자아 성찰 뭐 이런 본인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뭐 독서를 한다던가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선배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제 인생의 선배님 뭐 아니면 이 학과의 선배님들 만나보면서 내가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저분한테 투영하면서 이런 인생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멘토를 만나고 뭐 이러면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울산대학교 안에 학생복지처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셔서 뭐 그런 MBTI랑 비슷하게 본인이 무엇을 진짜 잘하고 관심이 있는지를 이제 딱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테스트들도 꽤 많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왜 이래? 질문한 학생 선물 1번, 2번, 3번 중에 고르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고르셔야 돼요. 네, 3번이요? 네, 3번이 카이스트 있네요. 이게 뭐죠? 김유라 교수님 써 있는데,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일단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부 21학번 문준성. 그 전공이 자연과학인 만큼 연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생명과학부에 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구 분야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가야 한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학부생일 때도 교수님들의 연구실에서 더 연구 스킬이나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데 그거를 지원할 때 그냥 정말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그게 혹시 무례하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생명과학부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 실험실에서 이렇게 인턴도 있고 또 트랙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 정도씩 최소한 몇 학기를 그 공식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굳이 대학원까지 가지 않아도 학부 때도 이렇게 대학원 그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조금 그 우리 생물학의 어떤 트렌드나 이 비전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통계가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미국 노동부 통계청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생물학 관련 직업이 2029년까지 5% 이상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물학이 발달한 미국에서 그러한 게 예측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뭐 그것보다 나아질지 아니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전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분야는 이렇게 뭐 처음부터 너무 하나를 이렇게 선정하지 말고 여러 군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아까 하셨는데, 네. 마이크 한번 드리고, 네. 혹시 선물 1번, 2번 중에 뭐, 네, 1번이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포츠과학부 2학번 남지훈입니다. 이한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들어와서 이제 일반 생물학이라는 과목과 인체 해부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구단 트레이너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구단 트레이너로 계신 분들의 이제 졸업한 학과를 보면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은 게 요즘 전망이라고 들었고 또 그런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과를 졸업해서 선수 트레이너가 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네. 선수 트레이너는 결국은 이제 팀에서 부상 선수들을 재활 운동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수 트레이너인데요. 과거에는 이 체육 분야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다못해 2002년 월드컵 때만 하더라도 그때 선수 트레이너들은 전부 다 물리치료과들이 많았어요. 출신들이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팀에는 이제 마사지사로 이제 들어갔던 이제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연배가 있고 많이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부각돼서 나타나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저희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관련된 전문 교육도 많이 이제 기관도 많이 늘었고 대학도 많이 늘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한 70% 정도가 다 체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직업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병원에서 재활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도 물리치료사를 하면서 대학원을 체육과로 와가지고 하는 선수 재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서는 좀 많지만 팀에서는 아직도 이제 체육 쪽에 한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는 하나이글스 야구단의 이제 수석 트레이너도 있고 그다음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화재, 동부 푸름이죠 원주 동부 거기서도 이제 트레이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조정팀하고 그다음에 뭐 스키 이런 국가대표 스키팀에서도 이제 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과장님께서 그런 선배들을 이제 또 불러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관련된 직업 관련된 또 세미나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선물 1번, 2번 중에 뭐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네. 좀 이따 제가 내려가면서 드릴게요. 네. 네, 교수님들 진짜 진솔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은 아직 많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1부 행사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꼭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아주 짧게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튼튼 교수님부터. 네. 네, 트니트니 김튼튼입니다. 오늘 주제가 꿈입니다. 꿈. 여러분들 꿈.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일괄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가 가진 꿈들이 다를 것이고 그거에 맞게 준비하는 것들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죠. 교수님들이 대부분을 꿈을 어느 정도는 이룬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되고 싶다가 교수 되거나 뭐 총리 되고 싶거나 교수 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시기부터 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잠깐 앉아가지고 듣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꼭 여러분들 교수님, 지도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그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분 학과 정말 학과 구성원들, 학과장님, 뭐 학과 교수님들 정말 애정이 많으시거든요. 학생들한테 정말 애정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이제 대면 강의 하잖아요. 학과 행사도 많이 참여하시고 학교 행사도 많이 참여하시고 즐겁게 대학생활 하면서 원하시는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좀 닭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꿈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비단 우리 생명과학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자연과학 대학 전체 학생들한테 자기의 꿈 혹은 자기의 관심사, 목표가 있으면 아주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성경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분야에 계속 머물러 붙어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하여간 어떤 꿈이든 여러분들 꼭 하나씩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허황되고 어떻게 보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꿈이라 할지라도 또 주변에서 꿈 깨라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꿈이 실패하더라도 난 그래도 옛날에 이런 꿈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꿈 하나씩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수님 학생회가 함께하는 1부 토크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5분 교수님과 학생 패널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